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성립 시기는 이제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상속세 같은 거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공짜입니다. 그죠? 근데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은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시느냐 그 차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상속세는요,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돌아가시면, 그죠?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는 돌아가신 날이 뭐예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 우리가 상속 개시일 그래요.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있는 기준일이 상속 개시일 가는 거고, 증여는 좀 다릅니다.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죠. 그죠? 근데 공짜로 주는 거네요. 이 주는 건 누구 맘이에요? 오야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맘이죠.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증여를 해주는데 주는 사람 맘이랬죠. 아버지가 아침에는 큰아들한테 남양주시 호평역 앞에 있는 건물을 주겠다 해놓고 줬는데 점심 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건강한 마시면 돼요. 경옥고 막 사가지고 뜩 밀어주고 그냥 가. 우리 둘째가 이렇게 효자네? 저희 때 되니까 막내딸이 와가지고 아빠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갑자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막 지금 40 놓은 딸이 엉덩이 흔들며 춤추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귀여운 딸이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나이가 드셨는데 누가 딸이 나이 먹어서 아빠 앞에 춤을 추겠어요? 어렸을 때 빼고는 안 추지. 근데 저희 여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 좀 나거든요. 근데 걔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진짜로 아빠 여기 앉아 계시면 거기 거실에서 아빠 잘 봐봐? 그러고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때 걔가 30대 넘었을 때인데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민망한 거예요. 이거 거 사가지고 그 교망인데 커가지고 막 춤추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 자식들이 이제 크니까 뭐 대화 같은 걸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아버지하고는 특히나. 그죠? 엄마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걔는 막 아버지랑 친해가지고 막 앞에서 춤추고 막내딸이니까 막 춤추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아버지 반응 없으면 아버지 박수 치러야 된다고 그게 자세가 안 됐다는 둥 해가면서 그러면 알았어 그럼 박수 치고 막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죠? 막내딸이 이쁘죠? 근데 결국은 누굴 주겠어요? 큰아들을 주는 거지. 큰아들을 주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딸을 이뻐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무슨 그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조그만 그림인데 두 개가 있었는데 똑같은 거 두 개인데 막내가 그걸 달라겠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안 된대요. 그거 안 주시다고 희한하게.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여기 있다고 쳐다봤는데 쳐다보니까 딱 보니 너 저거 갖고 싶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좋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져가 괜찮아 가져가 두 개니 가져가. 그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게만 아버지가 그걸 주시는 거예요. 큰 며느리라고 막 주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집에서 없어진 그 물건이 다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 올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감출 건 좀 감추고. 왜? 집에 하나씩 없어졌는데 다 보니까 와서 이거 어디 갔어?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모른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다 우리 집에 와 있거든요. 저희 줘가지고 어머니도 막 이렇게 야 이거 너 놔두면 누가 가져간다. 네가 가져가. 막 이렇게 주는 거죠. 집에 막 재놓고 있어요. 술도 막 담궈놓은 거, 그죠? 막 재놓고 먹지도 않는데, 그죠? 자, 증여는 그러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로만 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인치세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인치세는 증치 같은 거 말하는 거, 수입증치, 그죠? 인치. 그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 등록할 때 혹시 해보셨나요? 등록으로 직접 가보시면 그 번호판 주고 등록할 때 걔네들이 뭘 해줘요? 가서 증치 사오라 그래요. 사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짜리 사오세요 그래요. 그냥 사오라고 안 하고. 그럼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 사오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낼 인치세가 얼마란 얘기예요? 2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요 사다 주면 그걸 붙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치세는 특징이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왜요? 얼마짜리 하는 순간 확정된 거죠. 그리고 붙이면서 끝난다. 그죠? 그런 얘기고. 추가로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부가세 있죠. 우리 아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있어요? 지방교육세 있죠. 얘가 뭐라고요? 부가세라고 했잖아요. 부가세는 자체적으로 세금 과세를 못 한다겠죠. 그러니까 성립 시기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성격대로 가는 겁니다. 얘가 본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누굴 따라가? 본세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과표가 되는 세목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산세는 얘는 뭘 안 했을 때 되는 거예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얘도 성격은 똑같아요. 자체적으로 과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거기에 추가로 붙는 거기 때문에 얘도 뭐다? 그 가산할
국세,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성립식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기본사항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혹시 또 나온다 쳤을 때 이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되죠? 자, 얘 있죠, 얘. 자,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 받으시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건 신고해야 돼요. 상속세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 나와요. 자, 그럼 얘네 둘은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될까요? 상속세, 증여세는. 원래는 여러분 정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래야 맞는 거요. 왜? 지금 얘기했잖아요. 얘는 뭐 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몰라서 안 하면 괜찮은데 통법을 부리는 거죠. 제가 저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있어. 저게 뻔한 얘기인데 자꾸 저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러면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저것만 따로 띄어서 얘기한다는 건 뭔가 껄쩍지근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시험 볼 때 눈치 보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 소신껏 얘기해야지. 얘는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됩니다. 근데 신고는 해야 되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가 무상승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세무서에서 이게 맞다고 걔들이 결정을 해야만이 뭐가 돼? 확정이 되는 거지. 그냥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내가 2년 전에 상속 받아가지고 상속세 신고했는데, 그죠? 그리고 국세청에 아무 얘기도 없대. 그런데 무슨 걔들이 결정을 해? 짜잘한 건 안 합니다. 짜잘한 건. 상속세 100만 원, 1000만 원 낸 걸 걔들이 조사하겠어요? 일일이? 안 해. 걔들이 막 얼마나 바쁜 애들인데 한 몇 억 돼야 그래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지. 세무서에서 아무나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괜히 그거 안 했다고 막 세무사 앞에 지나가면서 막 떨려가지고 혹시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려. 그죠? 안 한다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그죠? 왜냐면 대기업체 회장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막 몇천억에서 몇 조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신고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겠냐는 거지. 아니지. 조사하겠다는 거지. 왜? 감춘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감춘 게. 그죠? 안 그러겠어요? 걔들이 근데 신고를 다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만약 이건희 회장이 잘못해봐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상속재산. 그걸 이재용이가 신고 다 하겠어? 그런 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그 세금 신고 다 하면 여러분 한 3대만 내려가면 걔들은 지분 다 세금으로 다 없어져요. 그럼 지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왜? 상속세는 30억 초과되면 50%가 세금이에요, 여러분. 그럼 100억, 1000억을 받잖아요. 500억 세금 낸다고 하면 돼. 1조 받으면 5천억. 그럼 1조 상속 받아서 5천억 세금 나오면 남은 게 없잖아요. 지분을 확 줄죠, 반씩. 그럼 몇 대 내려가면 재산 남는 게 없지, 세금으로. 다 내진 않죠. 내긴 내겠지만 적당히 내겠지, 협의해서. 그죠? 어쨌든 나중에 만약에 나오면 요것만 혹시 여기서 조심하면 돼요. 그죠? 요게 이제 성립 확정 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재를 잠깐 보면 22페이지. 그 납세 의무 성립해가지고 취득세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할 때 끝. 등록세는 1번 등록만 보는데 면허는 보지 마세요. 그 밖에 권리를 뭐한다?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성립한다. 재산세는 언제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그죠? 지역자원시설세에는 특정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그 특정 자원 그 절대 읽지 마세요. 그까지 갈 거 없어요. 그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만 재산세 따라가니까 언제다? 6월 1일이라는 얘기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뭐라고요? 그 과표가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 이름이 여러분 지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자르면 얘가 소득세잖아요. 그럼 소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예요. 소득세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지방소득세야. 그럼 얘는 어디에 붙는 거예요?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그 소득세에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뭣도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 그죠? 직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내죠. 그것도 종합소득세잖아. 그게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소득세가 3%인데 쉴 때 뛸 때는 3.3%를 띄는 거예요. 왜? 소득세가 3%고 그거의 10%인 0.3%가 뭐예요? 지방소득세인 거죠. 이해 가시죠? 법인세도 법인소득세니까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붙는 거지. 결론은 얘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요거 낼 때 이거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얘도 누굴 따라가겠어요? 거기 그 과표가 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뭐한다? 같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가산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얘도 같이 성립이 된다. 8번은 뭐냐면 수시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라고 돼 있죠. 왜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납기 지나가 누락이 될 수도 있죠. 누락되면 그때 즉각 부과를 하거든요. 그때 수시로 부가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걔는 언제 성립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거 엄청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수시부가 할 때 이렇게 내버려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인데 수시부 할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국세 나오네요. 소득세. 아까 뭐라 했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는 과세 기간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누구 따라가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인치세는 아까 뭐라 했어요? 문서 작성할 때. 얘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했죠. 그리고 농특세 부가세니까 누굴 따라간다? 본세 따라가고. 원천지손 이거 볼 거 없어요.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가산세는 마찬가지죠. 가산할 국세 성립할 때. 그죠? 넘어가면 7번에 수시부가 징수하는 국세 마찬가지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확정시는 굳이 읽을 필요 없죠. 그거. 그죠?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신고납부주세는 신고할 때. 그리고 부가주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뭐만 조심하면 된다?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할 때가 아니라 언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사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렇게 확정됐어. 그러면 얘가 언제 소멸되느냐? 납세 의무 소멸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자, 여러분이 세금이 20만 원이라고 확정됐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 내가 20만 원 내야 되는데 확정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 돈 내면 되지. 돈 내면 되지. 뭘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20만 원 확정됐잖아. 그럼 소멸되려면 어떻게 돼? 돈 내면 되죠. 내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친구들끼리 있어요. 내가 쟤한테 돈 받을 게 50만 원 있는데 이번에 내가 줄 게 50만 원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줄 거 50, 받을 거 50, 쌤 전문용어로 퉁친다고 그래요. 퉁쳐. 그죠? 이제 환급 받을 세금 50만 원 있는데 내가 낼 세금이 이번에 50만 원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쌤이네.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퉁치면 되죠. 근데 그 법에다가 쌤이면 퉁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우리 상계 처리한다 그러는데 법률상 용어로는 충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당. 결국 뭐 한 거예요? 세금을 낸 거죠. 소멸됐습니다. 세 번째는 부가 취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민법에 취소 배웠죠? 취소가 되면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가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취소가 됐답니다. 그럼 뭐요? 이 자체가 무효가 된 거니까 부가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납세 의무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의 만료. 그럼 제척기간이 뭐냐면 이 과세권자가 이제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과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 내가 세금 안 내겠는데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20년 딱 되니까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고 세금을 내라는 겨. 나 내일 모레 지금 가게 되겠는데. 그죠? 20년 전 거를. 기억도 안 나. 근데 갑자기 고지서 보내가지고 돈 내라. 열받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부과하면 안 돼요.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요. 이런 경우는 너는 요때까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뭐를 해? 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제척기간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내용은 다 외울 건 없고요. 기본적인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세 증여세는 기본이 15년이에요. 상속세 증여세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상속세를 신고를 덜 한 거야. 덜 했어. 아직 안 걸렸어. 근데 아직 15년이 안 지났어.
그럼 국세청에서 몇 년 안에는 15년 안에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 추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15년 지나고 발견되면 부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척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납세 의무가 뭐 돼버렸어? 소멸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 제일 기본이 이거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 때 뭐 사기 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 제척 기간이 몇 년이라고? 10년. 예를 들면 여러분이 5년 전에 양도세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했어. 그럼 다운 쓴 거죠. 그런 다운 계약서 자체는 의미가 뭐예요? 처음부터 세금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포탈할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럼 걔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얘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야? 10년. 그럼 5년 전에 썼으면 아직까지는 발 뻗고 자면 안 된다는 거지. 새우잠을 좀 자야 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5년은 더 자야 된다는 거지. 왜? 10년 안 지났으니까 걸리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신고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 조사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7년, 기타 일반이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기간 제일 많이 난 게 5년이에요. 5년 이내 막 이렇게 나오더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척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5년 지나면 추가 부과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다 몇 년 안에 해결하는 거. 5년 안에. 그래서 5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에 한 번 이거 나왔어요. 이거. 양도소득세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척이 몇 년? 10년. 걔가 정답이었었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갈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죠? 28회 시험에 나왔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소멸시 후의 완성. 얘는 뭐냐면요. 얘는 징수권과 관련돼서 징수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이제 부과를 했어요. 고지서를. 그리고는 이제 징수를 해가야 되는데 얘가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냅두고 징수를 안 해가. 그러면 얘가 기간이 5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려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 내가 세금이 부과됐는데도 몇 년만 버티고 5년만 버티고 안 내면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왜? 소멸되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자, 만약에 5년을 버티면 된대요. 그럼 5년 안 내고 버틸려니까 여기서 버틸려니까 세무서 눈도 있고 사람이 약간 양심이 있어 좀 약간 꺼려져.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데로 가자. 그래서 지리산 들어가서 반달곰하고 쎄쎄쎄하고 놀았어요. 5년 동안. 가지고 4년 364일을 놀았어. 자, 하루 남았죠? 내려왔죠. 내려온 거야. 막 곰이 말리는 거야. 정들어가지고 네가 그냥 마늘하고 곰 쑥 먹고 다시 곰으로 환생하면 안 되냐고 막 꼬시는 걸 무릅쓰고 내려와가지고 목욕제기하고 집에 딱 갔더니 여기 우편함에 독촉장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럼 다시 여기 땡 5년이에요. 그럼 다시 들어가든가 곰하고 같이 살든가 해야 되는 거 결정을. 세금을 내든가. 또 뭐 날라왔어? 다시 5년. 압류 걸려서 다시 5년. 또 날라와서 다시 5년. 안 없어져요 얘는. 왜? 이거를 얘는 틀린 게 뭐냐면 이 제척 기간은요. 여기 땡 하고 5년 그럼 끝. 그죠? 근데 이거는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처럼 만들어버리면 진짜 5년 버티면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세금 안 내죠. 그잖아요. 악착같이 버틸 거 안 내고 버틸 거 아니야. 그럼 징수 못 하는 거야. 그럼 세수가 세금 어떻게 걷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 얘하고는 달라요. 얘는 뭐 날라오면 계속 다시 5년 낼 때까지 가는 거야. 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막 20년 15년 전에 막 주차 위반하고 주정차 위반한 딱지 같은 거 막 한 게 막 10년 지나고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알고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뭘 보낸 거예요. 고지서를. 왜?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 실제 제가 97년도인가 주정차 위반한 거를 작년에 냈어요. 딱지 4만원. 그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제가 이제 그때 해서 아버님이 제 차를 대신 타셨는데 잠깐 주정차 위반하셨는데 저한테 날라왔는데 제 명의로 돼가지고 제가 이사다니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긴 왔나 봐요, 계속. 그죠? 그 보니까 1997년인가 8년이 난 기억도 안 나는 건데. 결국 냈다니까. 왜? 계속 나와요, 안 내면. 그거 빚진 거 같잖아. 무슨 돈 4만 원인데, 그죠? 처음에는 오기를 안 냈어요. 열받아가지고. 왜? 아니, 얘들이 지금 날짜가 언제인데, 지금 언제 건데 이걸 내라는 겨. 막 그래서 안 냈는데, 계속 오니까 창피한 거 있죠. 무슨 빚진 거 같잖아. 그죠? 그 내긴 냈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죠? 이 5개를 그래 뭐라 그래요? 소멸사유 그래요. 그럼 소멸사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납세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럼 납세 의무가 소멸될까 안 될까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어. 그럼 납세이면 소멸된다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소멸된다 그러면 그럼 납세이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요. 사업자 될 때 어떻게 해? 그 집안의 최고령자 앞으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모든 세금을 체납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는 거지. 그 돌아가시면 납세이면 소멸되니까 폐업 신고하고 그 다음 고령자 앞으로 또 사업자 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세금 누가 내겠어? 안 내지. 아무도 안 내. 그럼 동생이 나한테 형 앞으로 내야 돼. 그럼 내가 제일 갈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죠?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신 분 것까지 상속이 됩니다. 부채도 상속되는 거야.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만 아니라 부채도 같이 상속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가 더 많으면 만약에 상속재산 10억이고 부채가 12억이에요. 그러면 상속 받잖아요. 그걸 퉁치고 나머지 2억을 본인이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들은 얘기는 있어. 상속 포기죠. 상속 포기. 그죠? 그러면 내가 상속을 포기했어. 그럼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포기는 나만 살아. 걔가 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1순위가 자식이에요. 그죠? 자식 1순위야.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부채가 많아. 포기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으로 가요. 다시. 그 배우자 있죠. 2순위. 3순위는 제 형제 자매예요. 4순위, 사촌이에요. 사촌. 이 사촌이 멍 때리고 있다가 걔가 죽는 거야. 우리는 친구끼리니까 포기 하면 쟤가 죽는 거야. 이게 웬떡에 뜻 받았다가 체하는 거죠. 먹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로 하면 돼? 한정승인이래. 한정승인. 한정상속을 받는 거죠. 이걸 법원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뭐 하겠다? 빚을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럼 만약에 한정승이 신청했는데 아버지 부채가 12억이고 내 상속재는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으로 퉁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할 때는 이걸 하는 게 좋아요. 말했다가 생각보다 상속 부채가 적어요? 그럼 돈이 남을 수도 있죠. 상속재산. 그럼 그 내가 상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상속 포기를 뭐 한다고요? 1순위, 2순위 넘어간다는 거지. 그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면 뭐 부가철회라는 거 있어요. 부가철회는 소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어떤 분이, 얘는 철회고, 얘는 취소고, 둘이 헷갈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헷갈리다가 뭐 어떻게 해. 아까 했잖아. 두 개 중 헷갈리면, 민법에서 취소가 되면 뭐라고? 법률이가 무효가 된다며요. 얘가 소멸사유지. 무효되는 게. 그죠? 그런 거죠. 이게 28회 시험에 이거 나왔었죠. 납세의무 소멸사에 해당하는 골라라 해서 요 박스에서 3개인가 고르는 거 있었어요. 몇 개니? 3개.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 또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25페이지에 납세의무 소멸이라고 돼 있죠. 3번에. 그죠? 그 지방세 납부 소멸 그래서 1, 2, 3번 있죠. 1번 납부, 충당 또는 뭐 부가 취소.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제척기간 만료. 3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개가보다 납세의무 소멸사유다. 끝 됐죠? 더 이상 갈 건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휙 가서 이제 34페이지 가면 거기 부동산 세법 해가지고 뭐 있죠 하나. 그렇죠? 자, 얘는 뭐냐면요. 그 1절하고 이제 2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 뭘 배우는 거냐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배운다 했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취득해서 뭐 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이 단계별로 어떤 세금을 내느냐,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5개를 배우죠. 기본으로. 그죠? 여기 뭐예요? 취득세하고 등록세 배우고, 갖고 있을 때 나온 세금 뭐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배우고, 팔았을 때 양도세를 배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얘가 취득 단계에서 낸 세금이 2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유 과정에서 낸 세금이 이거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양도도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뭐냐면 여기서 낸 세금이 뭐가 있고 요때 낸 세금이 뭐가, 이걸 구분해서 해놓은 건데 이거를 하나씩 다 일일이 외워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 취득 과정에서 낼 수 있는 세금이 뭐냐 이렇게 해서 박스처럼 해놓고 기역, 니은 내서 고르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걸 문제를 풀려면 이 각각에 해당되는 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거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기본적인 거 보면 돼요. 자, 뭘 보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 그러니까 저기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간 조세. 자, 그럼 공통인 거 있어 없어요? 취득하고 양도에 공통인 거 취득 보유에 없죠. 왜?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가세가 있잖아요. 여기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있고 여기 지방교육세 20%, 그죠? 얘도 지방교육세 20%, 여기 농특세 20% 이거잖아요. 그 얘도 감면에 뭐 붙어요? 감면에 농특세 2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뭐 있어요? 농특세도 있잖아요. 근데 농특세 왜 안 들어가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두 군데에만 공통인 조세. 농어촌 특별세는요 3군데 공통인 조세예요. 왜?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에만 공통인 조세 대표적인 게 뭐다? 지방교육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유와 양도 단계. 보유와 양도 단계만 공통인 조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있지만 일단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자, 얘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거기에 추가로 내는 거라겠죠. 그러면 얘가 양도 소득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아까 뭐예요? 감면받았을 때 내는 거죠. 양도세는. 그죠? 그럼 이 납부세계는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낸다겠죠? 이게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지방소득세가. 근데 사실 여기에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 6개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임대를 하시나요? 상가임대? 그 상가임대 하시면 세금을 내야 되죠. 임대소득에 세금 내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뭘 냅니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가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그럼 그 부동산 임대를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임대니까 임대는 내가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는 거죠. 이때 내는 세금은 보유와 관련된 조세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얘도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를 내겠지. 그래서 여기 두 개 공통인 건 대표적인 게 지방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취득과 보유 단계만 공통인 조세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인지세가 있어요. 인지세. 그럼 인지세는 우리 그 부동산 살 때, 사고 팔 때 뭐예요? 부동산 등기할 때 인지세 내잖아요. 그죠? 그거죠. 사고 팔 때. 그죠? 마지막 하나가 세 군데 공통인 거.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세 군데 공통인 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취득, 양도. 배고파서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부작용이에요, 요새. 죽겠어요. 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그죠? 농어촌 특별세. 간헐적 다이어트가 그죠? 살은 잘 빠지는데 그죠? 배는 고파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한 달째거든요. 한지 한 달 됐는데 한 4kg 정도 빠졌어요, 몸무게가. 그게 되게 좋은 게 몸이 이제 가볍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올해 내가 5년 전에 산 쫄티를 꼭 입을 거거든요. 집사람이 그 용문신 한 땀 한 땀 한 거 사준 거 있는데 그거 살 때 한 번 딱 입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입어가지고 매년 여름만 되면 와이프가 이거 언제 입을 거야? 언제 입을 거야? 열받아서 뺀들려고 올려요. 올 여름엔 꼭 입고 내가 인증사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버리려고 짜증나가지고. 지금처럼 가면 아직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아직 멀었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얘는 세 군데 공통인 조세거든요. 농특세. 보세요. 농특세는 세 군데 들어가죠. 부가가치세는 세 군데 공통인 조세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상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상가를 취득하시게 되면 그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취득했을 때. 토지는 아니고. 그리고 취득해서 상가를 임대를 하죠. 그럼
그럼 월세 받잖아요. 그 임대료에 대해서 또 10%뭘 내야 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임대를 주면 월세 만약에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보통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뭐 5천에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하죠. 근데 그 100만 원에 월세 5천에 100이란 뜻은요. 그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내가 오리지널 세를 100만 원 받으려면 그 1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그래야 돼요. 그럼 110만 원을 받는 거지. 그럼 결국 110에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천에 100이란 뜻은 임대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10%를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얘기 안 했으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에. 그죠? 그럼 실제 월세는 90 얼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했을 때도 보유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내고, 그죠? 팔 때 또 뭐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팔면 그 팔 때도 그 부가세 뭐 건물분에서 매출 그 건물 금액 얼마? 10%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니까 취득했을 때, 갖고 있을 때, 팔았을 때 다 내는 거죠. 상가가 내 상가. 근데 건물부만 내야 부가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물 같은 걸 한꺼번에 사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상가 살 때. 그럼 이거 10억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얼마 이렇게 안 하고 턴키로 10억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 보통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는 이렇게 10억에 한꺼번에 사면 이걸 그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분한다고 배웠잖아. 안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낼 때 10억의 10%가 아니라 건물분의 10%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토지 가격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안분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지방 소비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왜 들어가냐면 이거는요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지방 소비세는 이거 있죠. 중앙정부에서 지방 재정이 약하니까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돈을 줘요. 교부금 형식으로. 근데 현찰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세목을 하나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지방 소비세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이름을 지방소비세라고 정한 거죠. 그럼 결국 지방소비세는 뭐예요? 이거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누굴 따라가? 얘를 따라가는 거야. 원래 얘가 11%를 줬는데 올해 개정되면서 15%로 바뀌었죠. 그죠? 어쨌든 얘는 뭐다? 지방소비세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다. 그냥 누구 따라간다? 이거 내는 애가 내는 거니까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요 세 군데 공통인 조세에 들어갑니다. 그 옛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원래 인지세가 여기 있었어요. 인지세가. 그래서 이걸 옛날에 외울 때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였어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제일 야한 영화가 에마 부인이었어요. 19금. 엄청 야한 영화죠. 여자가 그 안수영 씨가 막 혼자 막 저 벌판을 저 멀리서 막 벌판에 말 타고 가는데 막 옷을 하나 안 입고 막 뒷모습 막 그 얼마나 야한 영화였어. 그래서 그건 19금이었죠. 그래서 그 히트 엄청 쳤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막 2대 막 진도이 막 나오고 해가지고 비디오가 막 10몇 탄까지 나왔어요. 막 에마 부인 시리즈가. 그 히트 치니까 아류작에 나와서 막 만두 부인 속 터졌네, 염소 부인 바람났네. 진짜 제목이에요. 비디오. 그죠? 뭐 아류작들이 생겼죠. 본 건 아니고 제목만 읽었어요, 저는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농어촌 부인 바람나 이렇게 외웠는데 말이 씨가 돼가지고 부인이 바람나 나가버렸어요. 요일이. 나갔잖아. 그죠? 그 이 농어촌 부인의 전 남편 직업은 뭐예요? 똥부지. 그죠? 전 남편 직업. 그게 똥부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농부지. 그죠? 농어촌 부인 바람나 나갔어. 그러니까 뭐요? 전 남편 직업은 지금도 농어요? 농부예요. 그래서 네 전 남편 직업이 뭐냐? 농부지. 농부지. 그냥 세 개냐. 이 세 군데 공통인 거죠. 이게 세 군데 공통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게 세 군데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 공부를 치면 그냥 이거 정도 보시면 돼. 이것도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야 난 저 4개 도대체 못하겠어. 그럼 뭐라도 해야죠. 하나라도 해야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4개를 외워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할 건 뭐 들어야 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여러분이 지금 100% 외워가지고 가는 거 뭐가 있어요? 없죠. 객관식은 좋은 게 뭐라겠어요? 주관식은요, 이 4개가 있는데 3개를 외웠는데 하나를 못 외워. 그러면 어차피 걔는 하나만 와요. 왜? 어차피 주관식 하나만 몰라도 답을 못 맞추잖아. 객관식은 안 그래요.
4개 중에 내가 2개밖에 못 외워. 그럼 2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보다가 난 이 중에 하나만 외워. 하나 외워서 뭐해? 3개 안 할 거면 아예 말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을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는 다 안 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걸 외우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절대평가고 그리고 평균 60이야.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중에 하나를 외웠는데 얘가 시험에 나왔어. 그럼 걔는 안 틀려야 되는 거야. 근데 4개 중에 하나 딸랑 외웠는데 그걸 나왔는데 헷갈려가지고 너 틀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지. 4개를 못 외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명심하면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에 치중하면 안 돼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막 공부 양만 늘려가지고 많이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많이 하면 뭐예요? 아는 게 없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틀려야 된다니까. 그게 나왔을 때. 그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좋죠. 그 시간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말하겠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걔 안 되면 얘는 하루에 2쪽 나도 10개를 못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세나 종부세 같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몰빵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 나머지 3개 먼저 한 다음에 시간 남은 하는 거야. 안 나면 계속 걔 3개만 해야죠. 그러면 세법만 그렇겠냐고. 다른 과목도 똑같잖아. 그 제가 과목이 아니라 얘기 못 하겠는데 공시법을 뭐대로 다 하냐고. 등기법을 공시법을. 근데 구무씨는 막 하라고 하겠지. 제가 가르치니까. 그 말을 다 들으면 안 돼. 그 구무씨 있잖아요. 구무씨 토요일 날 오는 그 구무씨. 그죠? 그 원래 수업 태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반응을 좀 해주고 그래야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그 구무씨는요 반응을 너무 깊이 많이 해주면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부작용이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는 반응 좋아. 그럼 이거 먹히는데 좋았어? 그럼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 거기는 좀 조심해야 돼. 성향이 가만 놔둬도 지가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탄력 받아가지고 막 반응까지 보여주면 아싸 하고 막 속으로 밥도 안 먹어 그냥 해. 2시고 3시고. 그 사람마다 약간 있어요. 그게 저는 뭐 반응 있든 없든 따지면 끝나요. 우리는 다 뭐 신경 안 써. 근데 걔 조심해. 토요일 날은 조심해야 돼. 그죠? 요새 우리 안 하겠네. 오후에 뭐 특강 같은 거 하죠. 뭐 강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지. 안 그러면 무제한이라니까. 거기 좀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근데 등기를 열심히 하라겠지. 일이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도 맨날 가면 그러는데 뭐 세법 뭐 들어가냐고. 하긴 그렇다니까요. 그죠? 세법 못 알아냐고. 제가 모 학원에 걔가 수요일 날에 오늘 수업이에요. 거기. 제가 내일 수업이거든요. 가서 수업하고 있으면 뭔 얘기하다 보면 내가 뭔 얘기하자 그러면 그자도 거의 공시법 선생님이요. 세법 할 필요 없다겠어요. 어제. 오늘 가서 그 얘기 하고 있을 거야, 지금. 틈만 나면. 자식이. 세법을 못 알아냐고. 공시를 못 알아.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하면 돼, 지적. 공시는 제가 말했잖아요. 지적이 우선이죠. 등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열심히 한다 붙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지. 작전 짜가지고 하면 이거 딱 붙는 시험이야 이게. 근데 무대뽀를 하는 거 무대뽀를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하고 그러니 이게 공부는 나름 하는데 성적은 죽어도 안 나오죠. 좀 이따 모의고사 같은 거 봐보세요. 모의고사 골 때려요. 모의고사 보면. 막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에요. 점수가. 깜짝 놀랍니다. 점수 보고. 아예 기대를 하지 마야 돼. 점수는. 근데 작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되는 시험이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시험은 무조건 붙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너무 양에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 정확하게 하는 데 중요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쌓이면 되는 거야.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10개, 20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죠. 그것만 잘 명심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 이거라도 하면 되죠. 이거 하나. 3개 공통인 거, 농부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20 몇 회 때인가. 아까 말씀에 이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나중에 풀 기회가 있지만 되게 쉬워요. 사실은. 박스형 문제. 그거 몰라도 또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그래서 거기 34페이지에 2절에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에서 부동산 취득 활동 관련 조세 쭉 나와 있고, 그죠? 그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왜? 무상승계 취득하면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취득과 관련 조세겠죠. 그죠? 다 외울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보유활동에서 밑에 또 뭐 종부세, 법인세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또 처분활동에서 양도해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거 외워서는 절대 못 풀어, 이 문제는. 그렇게는 안 돼요. 문제 풀이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보시면 문제가 한 번 나왔었는데 38페이지 보면 기출연수 문제 있죠. 25회 거 하나만 볼게요. 1번. 자, 이게 25대 시험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2019년 4월 중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그죠? 근데 걔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왔잖아요. 아, 이 박스는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한테 되게 복이 많은 거야. 갑자기다가 취득 단계 부가세금 모두 몇 개니? 그럼 죽는 거예요. 몇 개니는 뭐예요? 그는 객관식에 탈을 쓴 주관식인 거예요. 무늬만 객관식이고 몇 개니 하나 물론 못 푸는 거잖아. 얘는 뭐야? 고르는 거잖아. 쉽지.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어요. 자, 거기 딱 보세요. 재산세, 농특세, 종부세, 지방교육세, 인치세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인치세하고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잘 모르잖아요.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뭘 봐야 돼? 다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딱 보는 거야. 자, 재산세는 배우잖아요. 얘는 보유와 관련된 취득 관련 없죠? 그러면 밑에 5개 중에 기역 들어간 건 일단 답이 아니요. 그쵸? 그럼 1, 2, 3은 빠져. 남은 건 4번, 5번이요. 자, 리을하고 미음은 공통이요. 그럼 정답은 니은이냐, 디귿이냐? 디귿에 종부세가 나왔네. 종부세는 보유 관련 조세잖아. 들어가면 안 되죠?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요. 간단하잖아요. 우린 뭐는 몰라.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인치세가 취득 관련 조세인지 몰라. 근데 아는 건 뭐예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취득과 관련하고 보유 관련 조세래.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박스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요령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설명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이거 2개 알고,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거 2개 이용해서 얘를 푸는 거지.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농특세, 인치세 안 배우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배우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이건 백날 쳐다봤자 어차피 답은 못 골라오잖아. 그럼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최대한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지. 찍더라도 기억만 하나만 알더라도 적어도 1, 2, 3번 안 치를 거 아니에요. 걔는 무조건 정답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4번, 5번 중에 정답이 확률이 5대 5잖아. 그게 높아지는 거죠. 박스형 문제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기역, 니은, 디귿. 근데 몇 개는 훅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시험에 몇 개니 나오면 여러분 뭔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진 거야. 나라를 팔아먹었다든가. 그죠?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지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팔아먹으면 그런 거죠.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러대요.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아니 뭐 했니? 뭘 나라를 구해, 나라를. 그죠? 팔아먹었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결혼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와이프 의도는 그거죠.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다. 참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이제 말도 안 나와. 이제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해. 그냥 알았어. 그냥 그래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죠? 자, 됐죠?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요령껏 풀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총론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취득세부터 가도록 하고 그 프린트 있죠? 그걸 풀겠습니다.